사실 어제 저녁에 한번 폭식했다고 바로 요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음식 드시고 바로 체중 재는 분들 있으시죠? 당연히 체중계 숫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곧바로 살이 쪘다고 걱정하고 초조해하실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살이 찐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오신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었는데 살이 다시 찌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다시 살이 쪘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자주 체성분을 측정하면서 테스트해 보니까 한 번의 일탈이 내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번의 일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고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큰 문제는 어제 과식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셔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고요. 골든타임 안에 잘 대처하시면 살이 안 찔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021년도 동아사이언스 기사에 따르면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지방이 되면 진짜 살이 찐 거라서 빼는데 더 힘이 들고요. 아직 글리코겐인 상태에서 빼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흡수된 영양소 중에서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영양소는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최대 2주간 일시적으로 저장되고요. 골든타임 안에 글리코겐이 소모되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변해서 세포에 진짜 저장이 됩니다. DNL이라는 지방 전환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디노보 리포제네시스라는 것은 몸 안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간에서 일어나고요.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이 체내로 들어올 때 활성화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글리코겐으로 전환되고요.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바로바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글리코겐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간에 100에서 120g, 근육에 400에서 50g 정도 저장되고요. 이 저장소가 포화되었는데도 계속 포도당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DNL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지방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과정의 시간과 속도가 다 다르지만 4시간에서 2주 정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초대사량,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운동량, 평소 식습관, 인슐린 민감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버리면 6배 정도 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에서 2주라는 골든타임 안에 DNL의 활성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1kg의 글리코겐을 빼는데 1300kcal 정도의 활동량이 필요하고 1kg의 지방을 빼는 데는 7700kcal 정도의 활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버려서 본인의 평소 호흡과 리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다이어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나 유지어트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숫자가 늘어나 있으면 당황하시게 되고요. 초조해지고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자포자기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식 후 대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본인이 평소에 잘했던 식습관, 운동습관을 다시 떠올리시고 원래의 리듬과 호흡을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주라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DNL 과정에서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려면 아직 글리코겐인 상태에서 에너지를 빨리 소비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폭식 후에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은 신체 활동으로 바로 에너지를 소모시켜주는 겁니다. 폭식이나 과식하신 다음에 곧바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글리코겐 소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다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에너지도 소모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과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비교적 고강도의 운동을 인터벌 운동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생겨서 추가적인 폭식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폭식 후에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식 후에 굶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16대8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추가적인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DNL 활성이 방지된다는 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는 점, 지방 분해가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굶는 행동은 추가적인 입 터짐을 방지하고 식습관을 원래 리듬으로 빠르게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식 후 굶게 되면 우리 몸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서 기초대사량을 낮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제 먹은 음식에 남은 영양분이 체내에 빨리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아예 굶지는 마시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평소 식사 시간에 소량만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하시려면 폭식 후 2주까지는 식사를 가볍게 해주시고 평소보다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잘 찾는 것이 결국 정답입니다. 폭식 후에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급진살로 바뀐 분들은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성분들은 불필요한 식욕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폭식 후에 살찌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급진살을 빨리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식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폭식을 막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겠죠.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인데요. 갑자기 배가 고플 때 먹을 게 브로콜리밖에 없다면 그래도 먹을 건지 상상을 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브로콜리라도 먹겠다면 진짜 허기가 맞고요. 아니라면 가짜 허기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물 한 잔 드시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폭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가짜 허기에 속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호르몬이 몰래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식욕을 자극해서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잠을 깊게 못 자거나 과로해서 피곤할 때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가짜 허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요즘 식욕이 너무 오른다, 입이 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많이 피곤한 상태구나 라고 빨리 눈치를 채시고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막 오를 때 쉽게 먹을 수 없도록 과자나 빵 같은 간식들은 싹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 그 빈자리에 삶은 계란, 아몬드, 채소 스틱 같은 건강하고 살 안 찌는 간식들을 채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회식이나 모임이 많아서 자꾸 폭식이나 과식을 하신다면 몇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요. 일단 처음에 식사 자리에 가시면 물 한두 잔 먼저 마셔주시고요. 음식은 탄수화물 먼저 드시지 마시고 식이섬유를 먼저 드셔주세요. 그리고 음식 중에 단백질로 된 살코기나 두부 위주로 공략하시고요.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그래도 허기가 남아 있으시다면 조금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음식은 크게 한 입씩 5번 드실 거라면 작게 10번씩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과식과 폭식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서 살을 빼고 유지하고 있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과식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주 체성분을 측정하면서 테스트해 보니까 한 번의 일탈이 내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번의 일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고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나 유지어트 하실 때 혼자 멘탈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매주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홀씨님들 모두 폭식해도 잘 대처하시는 다이어트 고수들이 될 때까지 민들레 김원장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